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과 지혜가 계속 쌓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존경받고 빛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험과 지혜는 계속 쌓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추해지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나 정도면 그래도 추하거나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해지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는 추하고 비난받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행동은 혼자서만 말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 쌓아온 지식,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를 것 같은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겪은 많은 사건과 에피소드를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 본연의 소통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상대방이 젊은이들이라면 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대화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대화는 일방적인 강연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존경심보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대화를 이어나가기보다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독점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선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작정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듣기보다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그렇다 보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대화의 기본적인 균형을 깨는 행동으로 이런 행동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이 불편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가족 모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인생 교훈을 들려주려 할 때 자녀들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무리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해도 반복될수록 지루해지고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대화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혼자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대화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한 친구의 일방적인 소통으로 다툼이 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말하는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중에 내가 말하는 시간이 절반을 넘는다면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대화가 더 깊고 풍부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을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말을 독점하지 않는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화를 독점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자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과도한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인생에서의 성취와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훌륭한 직장에 취업했을 때 또는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라거나 나는 예전에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어 같은 자랑이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거나 그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상기시키며 자존감을 낮추고 비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더욱 예민한 문제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 하지만 이 일을 듣는 상대방이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랑은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랑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상대방은 결국 그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며 결국 자랑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지루함을 느끼고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랑이 순수한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라면 그것을 자랑이 아닌 감사의 표현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대신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취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자녀의 노력과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상황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식 자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랑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나의 성과나 자녀의 성취에 대한 자랑 대신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배움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해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도한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즐거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한두 번 만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외모, 말투, 표정, 옷차림 등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 판단은 우리에게 안정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경직되고 고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집니다. 경험이 많고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겪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과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의 옷차림이나 말투만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단정 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특정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정된 틀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편견이 생기고 그 편견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까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 만남에서 긴장하거나 본인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의 작은 실수나 어색한 태도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외모나 직업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만남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편견을 점검하고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고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겪은 경험을 상상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뚝뚝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외모 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처럼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 즉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소홀해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의 관계에 만족하게 되면서 외모 관리를 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겉모습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과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고 나태해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런 외모는 단순한 외적 이미지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다. 는 메시지를 외모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나이를 뛰어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물론 외모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첫인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이는 곧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부담, 활동 반경의 축소, 건강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 관리는 꼭 비싼 옷이나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단정하게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는 꼭 겉모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피부를 가꾸거나 체형을 유지하는 일 외에도 정신적인 건강과 감정 관리 역시 외모 관리의 일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가짐은 자연스레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 자체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평소 좋아하던 옷을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너무 낡거나 오래된 옷을 정리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등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피부와 표정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체형 유지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점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 관리가 습관이 되면 내 삶의 태도와 마인드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나를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발생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로 인해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면 자칫 꼰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자주 붙는 꼰대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새로운 방식을 무시한다면 자연스럽게 벽이 생기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존경이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존경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존경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피곤함과 반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과거의 업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배려와 겸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는 존경을 받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감을 사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유연함과 포용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나의 생각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더욱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상대방에게 공감받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안정감을 느끼려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작용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과연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 의견이 다소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남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존경은 배려와 이해, 그리고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점을 더욱 염두에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도 궁금하구나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관계는 물론 존경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품격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달리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행동들은 어쩌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나이 들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지만 우리는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